네, 섹션 4.2.2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가우스 소거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네, 선형대 수학에서 가장 처음 맞게 되는 실현, 가우스 소거법입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왠지 가우스 소거법을 하다 보면 계산 실수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계산 실수만 주의하시면 이 문제를 푸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충분히 쫓아오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이 줄에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와요. 네, 저희들은 앞에서 Systems of Equation을 배웠죠. 그게 무엇이었냐? 그냥 그 방정식 여러 개를 모아놓은 것이라고 대충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그 시스템을 가지고 그 시스템에 있는 방정식 모두에 부합하는 해집합, 솔루션 셋을 뭐 찾고 뭐 그런 걸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쨌든 리니어 시스템은 System of Linear Equation입니다. 즉 이번에는 일반 방정식의 모임이 아니라 선형 방정식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 오기 전에 저희는 선형 방정식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책에서 말이죠. 그래서 선형 방정식이 무엇인지 가볍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형 방정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방정식이니까 변수의 개수를 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변수가 n개인 선형 방정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변수가 n개니까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네, 변수가 n개니까 네, 이거보다 각각의 변수라고 일단 써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x 서브 1부터 쭉쭉쭉 x 서브 n까지는 변수다. 네, 저는 변수가 n개인 그 방정식을 만들 것이니까요. 그리고 네, c 서브 i는 뭐 대충 실수라고 할게요. 솔직히 허수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허수가 되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저희들은 실수 범위까지만 하도록 하죠. 그래서 네, i는 대충 뭐 1에서 n까지다 라고 할 때 선형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더하기 네, 이제 패턴을 아시겠죠? 쭉쭉쭉 가서 더하기 x 서브 n 곱하기 c 서브 n은 어떤 수? 네, c 낫이라고 하죠. 네, 이런 형태가 되는 식을 선형 방정식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네, 참고로 이거 C1에서 N까지 뭐 0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네, 임의의 실수인데 그 실수가 0이 와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1, 이거 선형 방정식이고요. x 서브 1, 네, 참고로 그냥 여기서 x 서브 1부터 x 서브 n을 변수라고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냥 다른 모양의 변수여도 상관없고요. 네, 뭐 이것도 선형 방정식이고요. 네, 음수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선형 방정식이에요. 네, b와 t가 변수가 되어야겠죠. 그럼 선형 방정식이 아닌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런 식의 x제곱꼴이 온다든가 로그에 x가 들어간다든가 혹은 x의 x제곱 그런 게 오면 선형 방정식이 아니게 됩니다. 네,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그냥 변수들이 있으면 그냥 변수 하나가 온전히 딱 와야 돼요. 막 n제곱이 된다든가 분모에 온다든가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변수 하나가 온전히 있고 그 변수에다 상수를 곱한 꼴로 플러스 어떤 변수의 상수 곱한 꼴 플러스 어떤 변수의 상수 곱한 꼴로 쭉쭉쭉쭉 가고 이꼴 네, 등호
어떤 상수 꼴로 나타나는 걸 선형 방정식이라고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형 방정식에 대해 배웠고요. 그럼 리니어 시스템은 그런 선형 방정식을 여러 개 모아놓은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리니어 시스템은 어그먼티드 매트릭스 폼으로 쓸 수 있다 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네, 제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어그먼티드 매트릭스는 한글말로 덧붙인 행렬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그 4.4 여기 있는 내용을 어그먼티드 매트릭스 폼으로, 즉 덧붙인 행렬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여기 x 앞에 상수를 맨 첫 번째 거기에 넣었고요. 이 두 번째 변수의 상수를 이렇게 넣었고요. 세 번째 변수의 상수를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등호 이후에 써 있는 이 숫자를 여기 넣은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있는데, 이거 말고 원래 식을 보시면 이 각각의 변수들의 앞에 상수는 2, 7, 14가 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 7, 14가 왔고요. 그 다음에 등호하고 58이 온 걸 보니 58이 왔어요. 세 번째는 그 2y 더하기 5z는 19다 인데, 이거는 사실 0 곱하기 x가 생략되어 있는 리니어 방정식이다, 선형 방정식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0, 2, 5 그리고 19가 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리니어 시스템을 써주는 것을 저희들은 덧붙인 행렬로 썼다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첫 번째 열은 변수 x 앞에 오는 상수들이 이렇게 온다 라고 뭐 써 있고요. 네, 두 번째 열은 y 앞에 오는 상수들이 이렇게 써 있고, 세 번째 열은 z 앞에 오는 상수들이 이렇게 써 있다 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네, 탑로, 즉 첫 번째 행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선형 방정식으로 옮기면 다음 같은 방정식으로 옮기면 된다 라고 써 있어요. 뭐 간단하죠. 저희들이 상수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규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그 이 선형 방정식의 3y와 x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도 이 행렬에 오는 순서는 지켜주셔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x 먼저, 그 다음 y, 그 다음 z라는 순서로 이미 썼으면은 3y가 앞에 있었어도 3은 y의 상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칸에 써 주셔야 되고요. x는 첫 번째 칸에 써 주셔야 된다. 순서와 상관없고 그 변수 앞에 상수의 위치는 그 변수와 합당한 열에 쓰셔야 된다 라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푸는 방법에 대해 뭐 가볍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푸는 방식은 사실 저희들이 위에서 한 거랑 똑같습니다. 저희가 위에서 할 때 네, 규칙을 알았죠. 이 그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을 풀 때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에 뭐 차를 해도 됐고, 첫 번째 식에 어떤 상수를 곱해도 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그거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서 아래 식에 더해준 게 이게 되겠고요. 첫 번째 식을 네, 안 빼주고 그냥 아래 식으로 왔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식에 곱하기 2를 해서 아래 식을 빼주면 다음 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식을 일반적인 방정식 꼴로 나타내면 다음 같은 식이 되고, 이 식은 저희들이 위에서 본 거와 똑같은 식이죠. 그래서 이제 z를 대입해서 y를 구하고, y를 대입해서 뭐 z도 대입해서 x를 구한다 정도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리니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폼을 갖는다 라고 해서 네,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 형태의 방정식이 있고요. 그런 게 네, 수도 없이 많이 줄줄이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n개이고 총 m개의 방정식이 있는 리니어 시스템이 나왔는데,
그걸 행렬로 표현하면은 뭐 더 엄밀히 말하면 덧붙인 행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그 변수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그 만약에 리니어 시스템 안에 변수가 총 그 n-1개가 있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우리는 그 변수가 n개인 리니어 시스템을 풀고 있어 라고 하면은, 네, 이 행렬을 만드실 때 총 n개의 열이 이 바 앞에 있어야 되고요, 바 오른쪽에 또 하나의 열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다고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로우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네, 이런 것을 어떤 것이 있느냐, 일단 그 로우는 그 행렬에서 행을 뜻합니다. 그래서 행 계산법, 네, 행 연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 연산에는 두 행을 바꾸는 연산이 있고, 어떤 행에 어떤 0이 아닌 수를 곱하는 연산이 있고, 어떤 행을 다른 행렬 곱하기 어떤 수의 행을 더한 것으로 바꿔줘도 된다 라는 규칙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왜 배우느냐, 저희들은 이제 이 세 가지 규칙만을 이용해서 가우스 소거법을 해야 돼요. 네, 이 방법으로 이 행렬을 변화시키면은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해 집합의 원소를 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연산을 이제 활용해서 가우스 소거법을 할 것이다 라고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네, 두 행을 바꿔도 해집합에 영향 없고요, 어떤 열에다가, 아니죠, 어떤 행에다가, 네, 제가 처음에 열이라 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 두 행을 위치를 바꿔도 해집합은 아무 변화 없고요, 어떤 행에 어떤 0이 아닌 수를 곱해도 해집합 영향 없고요, 어떤 행에 어떤 다른 행에 상수를 곱한 꼴을 더해줘도, 네, 해집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그 다음에는 리딩 엔트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국말로 선행성분이라고 하는데, 네, 쉽게 말하면은 리딩 엔트리는 이 그 행렬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맨 앞에 각 행에 맨 앞에 0이 아닌 상태 숫자가 온 자리를 뜻합니다. 즉, 이 첫 행은 1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힘이 빠져서 여기서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더 하다간 실수가 나올 것 같아서 리딩 엔트리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끊어서. 네, 일단 끊고 갈게요.